다 도마델이야 아주 권대하게 먼저 각 절에 있는 그 스님들과 그, 그 법을 듣는 모든 도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일째 법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철학에 관해서 철학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푸기베다 시대는 그 구분을 한다면은 그 네 가지 베다와 처음에 리그베다 시대, 두 번째는 브라만 시대, 세 번째는 그 철학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철학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철학이 그렇게 그 전파된 그 상황은 아리안 사람들이 모두 인더스 강에서 있다가 겐지스 강으로 옮겨갔습니다. 겐지스 강 유역에서도 또 밖으로 점점 더 크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와 문학이나 모든 그러한 것들은 인도의 문명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정치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마가다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가다 지역은 그 범천의 브라만 시대 말기에서 되어서 모두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발전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굉장히 전파되었을 시작되었을 때 그 마가다는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 표시한 여기가 겐지스 강 유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겐지스 강에서 점점점 널리 그 번성을 해서 그 지금 보여지는 그 달리 색칠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점점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그것은 16대국이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입니다. 그 16대국이 있었을 때의 그 기대 지역입니다. 그때 마가다는 조그맣게 보인 거기가 마가다국입니다. 그 마가다국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다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라만 시대 말기에서 마가다라는 게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철학 시대가 되었을 때 마가다는 그 이전보다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인도의 북부 지역을 모두 마가다 지역에 장악을 해서 그 마가다의 정치와 문학의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불교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 근본이 된 곳이 불교의 근간이 된 곳도 마가다입니다.
특히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짠드라굽타 왕과 왕 또한 마가다의 나라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도의 북쪽 그 인도의 북쪽이라든가 그 중심 지역이 다 마가다 지역이었습니다. 그 인도의 그 남인도 안드라라는 그 안드라바티라는 지역입니다. 안드라바티 남인도의 안드라바트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정치와 문화적으로 다른과 달리 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안드라 왕국의 문명과 마가다의 그 문명이 같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만나기도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많은 지역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도 거의 아리안직들이 그 다른 쪽으로 내려보낸 그 드라비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드라비다 문명이 또 새롭게 또 형성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세 가지 그 힘 있는 왕국이 세 왕국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16대국이 왕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점점점 그 세 가지 왕국에 의해서 인도의 모든 전역에 그 문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 전역에 처음에는 인도 전역에 그 문명이 가지지 않았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인도 전역에 문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다 왕국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다 왕국은 저 지도는 마가다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중간에 다른 색으로 한 게 마가다입니다. 어떨 때는 크게 됐을 때도 있고 약간의 줄어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다라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가장 큰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이 번성되었을 때 그때에 그 인도의 정치와 문화 등뿐만 아니라 후에 불교가 번성했을 때도 그 부처님의 그 불법이 번성했을 때 거기가 근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의 거의 반은 마가다에서 보냈습니다. 후에 그 스라바스티의 그 결집과 파라티푸타 결집 전부 다 경전 결집도 마가다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가다는 불교인 측면에서 봐도 아주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가다가 있는 곳은 겐지스 강의 하류에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도의 동부 지역 거의 대부분이 예전의 마가다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다의 왕국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크기는 어떤 크기라고 결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인도 북부 전체이거나 어떨 때는 남인도 일부를 이렇게 지역을 지배를 했던 그러한 큰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왕들의 통치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그 인도에서 문헌인 브라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티베트로는 그 고대 문헌이란 말입니다. 뜻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브라나는 그 인도의 그 문학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나는 그 분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브라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주제는 우주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신의 유형이라든가 신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왕들의 그 왕조에 오는 것 그리고 종교에 관한 많은 것들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대 왕조의 그런 이야기와 그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 문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고대의 그 문헌 중에서 브라나라는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온 시대는 브라나가 오신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바라문 숭이나 베다 문학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에 비교하면 후기 시대의 문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대의 많은 경전 중에서 경전 중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철학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알려면은 그 중요 얘기를 할 때는 그 근거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마가다에서 마가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브라나에서는 그 몇 가지 브라나를 근간으로 해서 줄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다의 첫 왕조는 하량카라는 왕조입니다. 그 하량카라는 왕조 이전에도 마가다 지역에는 그 왕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지금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나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가도에 그 왕이 있었다 이렇게 명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량카 왕조를 처음 그 왕조로 말을 하겠습니다. 하량카 왕조는 마가다에서 한 200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왕이 한 10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가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16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수나카 왕조입니다. 시슈나가 왕조는 그 티베트로 지발로 왕입니다. 이 사이수나카 왕조는 60년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그 시대 때 어떤 학자들이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때는 제가 그 다른 이견들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때도 16대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조는 난다 왕조입니다. 티베트로 하면은
가오 왕조입니다. 그 난다 왕조는 100년 동안 통치를 했고 한 1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짠드라굽타 왕조입니다. 그 티베트로는 다왁종이라고 합니다. 그 산드라굽타가 왕이 되어서 그 그 아쇼카는 그 찬드라굽타의 그 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와 연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이후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수트라라고 하거나 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파니샤드라는 그 경전이 온 후에 그 브라만들이 그때부터 그 고대의 형태라든가 관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희생 제사 의식도 계속해서 다 여전히 브라만들의 주류이거나 상징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보존을 하기로 하는 것 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조차도 이 의식이라는 모든 그런 것들은 그들은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일생 동안에 어떠한 일생 동안 해야 할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의식들은 희생 제사들은 계속 해야 했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들은 그들의 그 많은 견해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런 철학들이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철학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브라만의 철학이라든가 그 브라만의 그 지위라든가 그 브라만의 그 세간에서 지위라든가 수행을 계속 경과하기 위해서 내생을 내송의 자기들의 전통 미래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카스트의 계층 구조와 자기들의 책임을 해서 뭐 크샤트리와 그 바라문과 그 바이샤 등의 어떻게 책임 있는 것과 그러한 교육들을 하기를 위해서 그 의식 절차와 모든 것들을 그 규정화를 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그런 그 법들은 요즘에서 말한다면은 학교의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매뉴얼들을 교과서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그 학교 현재의 교과서와 같은 것을 만든 그러한 그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아주 그 문장은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간결하게 만드는 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트라라고 하고 티베트로는 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입니다. 그 수트라라는 것은 그 수트라는 어떠한 시를 의미합니다. 그 수트라의 근본의 그 어원은 시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실은 그 꽃을 이렇게 화환을 꿰매는 실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뜻을 아주 넓고 큰 뜻은 아주 적은 단어 하나로 전부 다
그 압축한다. 아주 적은 단어 안에 모두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압축을 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그 작은 문장으로 만든 것은 그 아주 적은 단어로서 그렇게 만든 그러한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의미와 뜻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적은 문장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트라라는 것은 아주 가장 오래된 것은 6세기에 그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시기, 또 새로운 시기에 시작될 무렵에 또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바라문 문학이라든가 그 범천의 그런 문학들을 새로 근간은 기본으로는 그것은 하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좀 새로운 전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 새로운 것은 만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었던 브라흐만의 문학과 별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그 브라흐만들은 그런 굉장히 문장을 아주 수려하고 길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경에서는 아주 많은 뜻들을 함축을 한 그러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 그 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문장으로 어떠한 시처럼 개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문처럼 아주 길지 않고 시처럼 아주 개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는 것은 한 8세에 좀 되는 애들에게 머리에서 빨리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문장이 길면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렇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수행을 하고 외우면서 마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개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트라라는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트라도 경전도 완전 다른 전통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학교에서 만든 전통 다른 교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전조차도 많은 전통이 있고 각자 전통에 의해서 다른 경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의 경전들이 전부 다 유실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먼저 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경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때의 그 견해라든가 그 철학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다양한 그 견해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다양한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6가지의 배다입니다. 그 6가지 그 배다는 그 6가지 배다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 리그 배다, 그 배다의 근본들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배다의 6가지는 각자가 그 많은 경전들이 그 각자 나름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남아 있는 그러한 경전들은 아주 굉장히 적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6가지 배다는 그 먼저는 어식이고, 두 번째는 독서고, 세 번째는 시학, 네 번째는 어원, 다섯 번째는 문법, 여섯 번째는 점성학입니다. 이것을 아주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파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육파 철학입니다. 육파 철학, 육파 철학은 그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6가지는 그 먼저 삼키야, 두 번째는 요가, 세 번째는 나야, 네 번째는 바이세카, 다섯 번째는 미맘사, 여섯 번째는 베단타입니다. 이것은 그 도를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뭐냐 하면 자이나교와 불교입니다. 그 불교와 자이나교는 그 근간이 되고, 그 자이나교와 불교의 근간은 그 우파니샤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이 경전은 위에서 말하는 그런 육파 철학들이 철학들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그 사고한 부분들이 그 모든 생각들이 각자들의 독립적인 사고가 완전히 그렇게 발전한 후에 온 그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라든가 불교는 이 두 가지는 베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다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자이나교든 불교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가르침에 있는 그 경전들은 그런 그 경전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이노교와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이나의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 이것들은 그러니까 베다 시대에
저 베다 시대처럼 그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러한 그 경전들은 부처님 계실 때 글로써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결집을 하면서 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 주하실 때는 글로써 그렇게 기록되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교는 그 베다 시대처럼 그런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다 시대처럼 그렇게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트라는 것은 여섯 가지 이 베다를 첫 번째는 여섯 가지 베다입니다. 여섯 가지 베다의 처음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인데 그 식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캬라는 것은 겐둔쳔백에서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식캬라는 것은 그 안에는 그 초과 의식 안에도 한 세 가지로 몇 가지 나누고 스트라우스 수트라, 달마 수트라, 크라 수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듣는 경입니다. 스타우타 수트라는 그런 듣는 경인데 그러니까 그 릭제에서 그 말했던 의식들을 간단하게 설명한 경전입니다. 두 번째는 달마수트라입니다. 달마수트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안에는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어떠한 법에 대한 것을 다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마수트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 후에 마누스미리트라는 그 경전이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누스미리트도 달마수트라 달마수트라의 그런 많은 그 경전에 그 달마수트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그 부분들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의 그러한 그 법을 이제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 법을 전부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 법을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법을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달마수트라라는 것은 어떠한 모두는 다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많이 유실되어서 어떠한 단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가정의 도입니다. 가정의 도 그라수트라입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떠한 가정의 아들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아버지이든지 간에 모두 각자의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그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책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트라는 그
간 집에 아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면 남편이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면 아버지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책임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결혼하는 것이라든가 아기 낳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젖을 먹이는 모유 수유와 교육 등 그 많은 그런 그 관련된 것들과 그 가정과에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그 의식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 가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제사 의식들 그러한 것들을 그 전부 다 점차적으로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도 가정의 경전 그라스트라를 연구할 때는 우리는 그때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듣는 경과 그 법의 경과 가정의 경 이 모두는 경전이 따로따로 경전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두를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식의 경전도 각자 전통이나 뭐 어떠한 계보가 따로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독서입니다. 그 독서라는 것은 식샤라고 산스크리트어는 식샤입니다. 그 독서는 그 베다의 단어와 그래갖고 선율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떠한 운율을 내는지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한 그 발음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그 베다는 그 베다의 건들은 그 세대대로 이렇게 암기되어 왔습니다. 암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송을 해서 그걸 하나를 한 단어가 틀리면은 그 신들이 신들에게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운율이라든가 그 선율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목에서 나오는지 혀에서 나오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아는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틀리지 않게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것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락탑이라는 그 독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불교에서도 어떠한 그런 그 운율이라든가 그런 범패 하는 것을 밀교의 그러한 그 운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티베트로도 밀교에서 어떠한 그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방법을 내는 그러한 그 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경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글리스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떠한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몇 명 정도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밀교의 그 전승에서 어떠한 크게 아주 두꺼운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높은 소리를 해야 되는지 다른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부터 그러한 있는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다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교에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방법의 그것들은 불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있었지만은 그것들 모두 그것을 하나로 특징을 갖고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전통이라든가 어떠한 계보들이 그 계보들이 와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순반은 그런 문장입니다. 시학입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 3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시학 문장입니다. 그 시학이라는 그 문장은 그 베다와 그 불교 경전과 우파니샤드에 있는 그 시학에 대한 많은 그 시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후에 그 지식의 어떤 독립적인 어떠한 영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원학입니다. 니룩타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그 베다에는 그 어려운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원학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원전 400년 전경에 인도에 그 아주 문법의 학자인 그 문법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스카입니다. 문법 학자가 옴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그 인들의 그 문법 학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앞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영향을 잃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경전들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법 학자가 지은 니룩다라는 어떤 경전이 있는데 이 경에 보면은 그 고대의 그러한 그 문학들의 그러한 글들을 새로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글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그 학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아카라나라고 합니다. 그 문법입니다. 인도의 그 베다의 그런 문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아카라나는 베다의 문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문법과 관련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파니니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대한 다른 어떠한 그런 문헌들도 전부 다 별로 사용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의 그런 문서들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바야카라는 것도 파니니가 지은 것입니다. 파니니는 그 사람은 인도의 북서쪽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그 해를 학자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한다면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인도학자, 인도를 연구하는 독일 학자인 막스 밀러라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독일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뒤 이름이 막스 밀러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문법들을 연구를 했다. 고대 인도와 그리스의 문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니니가 지은 그러한 경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스 문법은 어떠한 가치가 없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면은 그때에 파니니가 지은 그러한 문법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문법학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 몇백 년 이전에 어떠한 문법이나 언어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것들 하나 추측해 주셨습니다. 이 세간에 있는 모든 그런 언어들은 제일 처음에 왔는 기본은 아주 공통적으로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단일 기원에서 하나의 기원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하나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추측하거나 그런 결정하는 것들은 2000년 이전에 인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전부터 그러는 언어학이 근원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니니 같은 사람들의 문파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단계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언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의 문법학이 굉장히 단계가 높은 것이 굉장히 우리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이 온 것은 희생의식을 할 때 시간을 잘 알기 위해서 점성술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할 때 좋은 상스러운 날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좋은 날이 언제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점성술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위에서 말씀드린 그 어떠한 그 의식 그 여섯 가지 베다 중에서 의식에 관해서 제일 처음에 의식입니다. 의식에 그것은 세 가지 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다르마수트라, 그 중에 하나가 다르마수트라입니다. 다르마수트라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르마수트라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의식에 대한 그 단계와 그 다양한 단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의식과 그러한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과 그러한 것들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법 수행자에서 갖춰야 할 기준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르마수트라는 티베트의 수도절에서 말하는 어떤 규정한 그 계율과 같은 것입니다. 다르마수트라는 그 베다의 경전을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리안 사람들의 전통 과 하는 그 행동들을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종족의 분류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르마수트라에도 그 부분들을 카스트를 완전 전부 다 그 계율로서 완전히 정해 놓았습니다. 이 카스트에 대해서 종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할 때 카스트의 그 전통되냐 가져야 할 것을 이게 법본에다가 포함시켜야 한다면은 먼저 카스트의 분류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자면은 법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종성을 카스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카스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고 고치려고 했었을 때 고쳐서 그렇게 법에 관한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카스트를 명료하게 이끌기는 했지만은 처음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기본 네 개의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종족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카스트보다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네 가지의 카스트를 더 이상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처음으로 그러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 네 가지 카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실질 본 상황에서는 많은 종성이 있지만은 그 종성들을 판사들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억지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자기들의 온갖 그 생각들을 동원을 해서 그 아주 제대로 된 이 근거 있는 이유는 아니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찬한다고 알은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유명하거나 굉장히 힘든 사람은 3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이 만든 그러한 그 경전들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것들은 3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종성을 분류한 그러한 방법들이 전부 다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명조차도 완전 다 달리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안에서 고땀이라는 그런 경을 만든 그런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왕족이고 엄마는 아버지는 왕족이고 엄마는 완전 제일 하등한 수드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수드라이고 엄마는 왕이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류들을 했을 때 그 고담이 경에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 다른 학자가 말하는 것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그 학자들이 그 3명이 만든 그 학자들이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설명 원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카스트의 분류와 그것을 카스트를 분명히 분류를 해서 명랑해 보이는 것은 아주 일치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드하라고 하는 남인도에 있는 나라와 또 마가다의 왕국, 두 왕국에는 그 힘이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두 왕국이. 그 왕국에 있는 그 왕국의 왕들도 전부 다 아리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는 처음 있었던 토착민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왕족도 전부 다 아리안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리안인질인 것이라는 그런 의문도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카스트를 분류를 할 때 예전에 그리스인들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 세계에 그리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줄 알지 못하지만은 약간 언어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민족들을 이 4가지 카스트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를 어디다 넣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인들도 그 네 가지 종족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리스인들은 인도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 네 가지 안에 하나를 억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브라흐만과 크샤트리와 뭐 수드라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은 완전 순수한 혈통의 브라만 순수 탈방의 크샤트리아 순수 혈통의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미 그달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카스트의 구분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들이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시지 어떠한 그 인과나 어떠한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돼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브라문들 그렇기 때문에 브라문들은 굉장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카스트를 완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자들은 그때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적인 수준도 높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지식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것들을 그 때문에 그 어떤 사람 그 티베트에서는 그 모자에 그것을 할 것을 발로 그 신발에 넣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정말 이것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서 의문을 하나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의문 가지 아니하고 이 네 가지 크샤트리아가 정말 완전하고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신이 만든 것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들이 우리가 참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무슨 우리가 아주 쉽게 그렇게 그것들은 그때 사람들은 어떤 그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은 것은 참으로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 근거나 출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출처가 없는 것들은 불교도 마찬가지로 의심해야 되고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의심하거나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되었을 때 이 시기 21세기지만은 그것도 이 카스트에 대한 구분이나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달마수트라는 것은 어떠한 과세를 낸가 그 농업을 하든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승리하거나 어떠한 그 장사하는 그러한 방법들에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떠한 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과 그 형사법이나 그 민사법 같은 것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외우기를 좋아하고 다 외웠습니다. 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철학도 전부 다 외웠고 어떠한 그 법률 같은 것도 모두 다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이와 같은 연필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조차도 머리에 다 그것을 기억하고 외웠습니다. 법규들도 전부 다 머리에 외워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 법조인들도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억을 잘못하거나 잘못 외웠을 때는 그것도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그 법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전이 없이 그 외우는 사람들이 외우는 그대로 다 그것이 결정이 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조인이 머리가 좋지 않거나 좀 기억력이 좋지 않다면 그건 참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인도 사람들은 참 머리를 기억하거나 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력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우리 전에 위의 조상들도 보면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것들 역사들을 할 때는 몇 달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핸드폰이라든가 그러한 그 물건들이 많이 그 물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암기하는 것을 잘 수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집안의 집안의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인도 사람들은 그 일생 중에서 그 가정의 돈은 그 일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네 가지 종족 중에서도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종족밖에 없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입니다. 그 세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해야 될 것들라든가 일생 동안에 해야 될 그 단계대로 수행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나 그 네 가지는 그 독신의 단계, 가정생활의 단계, 살림생활의 단계, 거식의 단계 이것입니다.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말하면 그럼 먼저 그 성녀가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불처님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불교에서 우리가 성녀가 되는 그러한 근원이 아마 지금 이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독신의 단계,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독신 단계라는 거는 이렇게 학생의 단계 말입니다. 만약에 바라문이라면은 한 8세에서 16세입니다. 크샤트리아인 경우에는 11살에서 21살까지 해야 되고, 바이샤 같으면은 12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독신의 단계입니다. 바라문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크샤트리아가 좀 그 다음으로 하고, 다음에는 바이샤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먼저 범천의 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고 있어야 됩니다. 갈 사람들이 몸에 실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범천의 실입니다. 범천의 실은 두 번째 생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중에 한 배서 범천의 실은 왕족이나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범천의 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됐습니다. 공부를 하러 가서
그 어떠한 스승님, 그 스승이라는 구루에게 나아가야 공부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 스승님 앞에 나타가서 그 스승의 집에 스승의 집에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은 각자의 그 원하는 만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2년 해야 되고 24년을 하든지 36년을 하든지 48년을 원하든지 그런 각자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 가지 배달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배달을 암기한 후에서는 저는 공부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연기를 마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요즘 말하는 그런 요즘 하는 담배는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머리도 머리 위에 묶어야 됩니다. 옷도 아주 그 마옷으로 거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의복도 굉장히 좋은 의복들이나 좋은 품질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스승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 무조건 들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주위에 있는 그 마을로 가서 걸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서 걸식하는 그러한 걸식을 하고 걸식에서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스승에게 올려야 했습니다. 스승이 식사를 마친 후에 그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스승이 먹지 않는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스승을 위해서 장작을 모으고 물을 기르 오고 청소를 하고 그 브라마의 창바의 불도 만들어야 되고 저녁에는 그 구루에 그 신발을 씻고 그리고 침대에 침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루가 잠든 후에 비로소 그들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모든 다 그렇게 해서 실천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지금 학교의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스승 옆에서 모심에서 스승의 그러한 가정 생활 그 가정의 한 팀이 되어서 그야 노예 생활 하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모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나 지레내려온 지혜들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한 분의 스승이나 아니면 여러 분의 스승이 나아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서는 그 제자들은 스승님에게 아주 크게 공양을 올려야 했습니다. 큰 공양을 올린 후에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 독신의 그 창바르제의 그 본질을 보는 그 공부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는 그 두 번째에는 가정생활에 관한 그 단계입니다. 가정생활에 머무는 그 때는 그 독신생활,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마련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 공부를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전의 삶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이 가정생활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모든 그 가장 긴 시간은 집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머무는 그러한 그 단계에도 뭐 굉장히 의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의식도 있고, 그 달마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들이 그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 집에서 가정 생활에 있을 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삼림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가끔 어떨 때는 우리도 역사서에 보면은 그 인도의 봤을 때는 숲에 들어가 집을 떠나 숲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면 그 네 번째의 단계이나 세 번째 단계가 어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삼림의 단계는 집을 떠나서 숲으로 가서 머무려야 됩니다. 숲으로 가서 머무를 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별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삶은 굉장히 거친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사람들은 범천에 물을 지피거나 아침 저녁 하던 수행들은 계속을 절도하고 하는 수행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점적으로는 수행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은 배워야 됐고, 두 번째는 가정에 해야 할 수행을 단계를 했고, 세 번째는 숲으로 돌아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거의 수행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출가자의 삶입니다. 다음에는 요가 수행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때는 윤회를 버리고 윤회나 집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머리를 깔고 그리고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몸 외에 나머지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그것은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버리고 고행을 하고 호생이라고 모든 걸식을 하고 한 벌의 옷으로 먹는 것도 오직 걸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머물러도 안 되고 여러 지역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하룻밤 외에는 지내면 안 되었습니다. 나쁜 곳으로 아주 어려운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식들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배달을 꼭 항상 배달을 암송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을 수행해야 했고, 그리고 이 생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범천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하는 수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출가 수행자의 수행을 했으라고 하는 그때는 비구라기도 하고 넬졸 요가나라도 하고 그러한 많은 단어들도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출가 수행자라든가 비구라든가 사미이란 그러한 명칭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부터 이것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가 완전히 오기 전에부터 인도에서 이런 명칭들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알고 나면 비로소 출가자의 수행이 되는 그러한 관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먹을 때 걸식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라
같은 것을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글식을 하는 그러한 그 관습은 그때의 아리안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에서 머물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삶이 풍부하고 그 농업도 풍성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삶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식이 남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글식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때의 그 삶이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부했기 때문에 글씨가로 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삶이 궁핍하다면 오는 사람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식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그때 어떤 삶이 풍부했다, 그 삶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올리고 남는 것이 있는 것을 다른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단계, 이 네 가지의 단계는 꼭 반드시 이렇게 처음에는 배우러 가고 독신이고 두 번째는 가정의 단계 뭐 이런 단계고 반드시 네 가지 단계를 갖추진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면은 처음에 그 독신 생활에서 배우고 바로 출가 수행자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 출리심이 굉장히 크다면은 그것을 공부하고 바로 출가자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흔히 네 번째 단계가 온다는 것은 거의 그 나이가 들어서 50, 60이 되었어야 비로소 출가 수행자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정생활도 마치고 그의 큰 자식들에게 그러한 책임들을 다 넘기고 그 후에 해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50, 6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출가 수행자의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순리심이 큰 사람들은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수행자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다 한 사람이라면 이 일생을 전부 다 제대로 아주 좋은 그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네 가지 단계를 모두 일생 중에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마친 사람들은 그 역사에도 굉장히 마쳤다는 그런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에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각자 자기 자신들의 수행을 하기 위한 방법 등 실천 수행들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은 인도 외에 다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수행한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역경들을 참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인도의 문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대 인도의 문명에 확산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거의 다 종교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은 점성술은 앞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제사 의식을 했을 때
그 언제 해야 될지 날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별이나 행성들을 완전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서는 의식을 할 때 시광 그 베다를 읽을 때 그 발음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하는 그 발음이 좋은지 하기 위해서 독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다 다르세요. 가르쳐 주셨나? 문법은 고대 문학의 아주 고대의 그러한 그 경전들을 그 의미를 그 잘못되지 않게 알기 위해서 그러한 그 문법을 공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그 신의 존재를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고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철학이 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인도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지 그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그 의학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본 의학이 있는데 그 인도 의학이 온 그 근원은 그 희생 의식을 했을 때 그 동물들을 희생 의식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올렸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공양을 올릴 때는 아주 그 세세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떨 때는 그 짐승의 어떤 그런 그 짐승의 심장을 올려야 되고 어떨 때는 창자를 올려야 되고 못한 그런 부분들을 그 공양을 올려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배를 갈라야 했습니다. 배를 갈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그 해부학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의학의 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은 그 신의 축복에 의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 경전이 되었을 때 그 인도의 의학이 널리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수학을 본다면은 그 아주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인도에서 발견된 십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십, 백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십진법 하는 그것이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 이것도 그 숫자도 그러니까 아랍에서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숫자도 제일 처음에 된 처음 숫자가 온 것은 인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영어의 그 숫자에서 0을 말하는 그 0도 우리가 인도에서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처음 온 것도 그 인도입니다. 그 숫자에서 0이 처음 온 것도 인도입니다. 그런 어떠한 그 모양을 측량하는 기하학도
인도에서 처음 만드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온 근원은 희생 공장을 올렸을 때 우리가 만달러를 만들었을 때 만달러를 측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측정을 했을 때 다 같이 합하면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 이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하학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도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종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그런 문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 종교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천문학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도의 그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베다가 처음 시작됐을 거나 리그베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인도에 글은 없다고 말씀을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글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 그 글이 온 것으로 인해서 산스크리트도 왔고 산스크리트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전통적인 문학이나 그러한 경전들이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초의 글은 브라미 문자였습니다. 브라미는 지금 제가 스크린에 보면 브라미 문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것이 브라미 문자입니다. 이 글은 인더스 계곡 문명에 있는 글이 있다고 요즘 읽지 못합니다. 요즘 브라미의 읽을 수 있는 글 중에서 브라미가 제일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원전 6세기에서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의 말을 글에도 쓰고 어떠한 글에 돌에다 글 쓰고 글을 쓸 때 두 가지 글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는 거기 있고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글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 글은 카로시티라는 글입니다. 카로시티라는 글은 지금 제가 표시한 것이 이 그림 문자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은 브라미 글입니다. 문자입니다. 한 400년쯤에 기원전 400년쯤에 이 브라미 문자가 굽타 문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표시한 게 굽타 문자입니다. 굽타 왕조 시대 때 굽타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미의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글입니다. 그리고 한 7세기쯤에 굽타의 그 문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에 굽타의 글이 완전 다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나가리 문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시한 것이 나가리 문자입니다. 굽타의 문자가 나중에 나가리 문자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때 나가리라는 문자가 그것을 점점 더 점점 더 개발이 돼서 새로운 문자를 말해서 대화 나가리라는 그런 문자가 되었습니다. 대화 나가리는
그 나가리에다가 대바라는 그런 신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합쳐서 대가나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금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그 산스크리트는 대바나가리를 근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문자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은 언어는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언어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리안들이 인도의 그 북쪽에 있다가 그래서 점점점 널리 나가면서 인더스 계곡을 떠나 겐지스 계곡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그 겐지스 강까지 왔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방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방언들과 같이 섞여서 그 방언들과 섞여서 브라키타라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방언입니다. 그냥 구어체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는 그 방언들과 함께 섞여서 많은 발음이 다른 많은 단이 나왔습니다. 티베트로 보자면은 감깨라든가 암도깨, 윗장깨라고 많은 그 방언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다른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리안들은 베다와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그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그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문법을 만든 것은 그 기원전 5세기에서 야스카스 학자와 7세기에 그 파니니 그 시대의 학자들일 때 그래서 그때가 산스크리트 문법을 완전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에서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산스크리트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었고 모든 글에 하나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 말하는 그 구어체를 모두 다 모아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구어체들을 전부 다 잘 모아서 전부 다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렉자르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랑고랑 얘기하는 거야. 다들 주제 담아로 내리.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베다와 위에서 말씀드린 베다와 브라망건 또 이것들의 어떤 특별한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다는 펀자브 시대에 아리안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늘이나 새벽 태양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릭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다어는
하늘 그러니까 신들의 가피에서 그것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브라만들은 아리안들이 인도 그 겐지스 강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아리안이라는 것은 산문으로 된 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돈은 그 의식들을 점점 더 깊이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바라문들도 신의 가피에 의해서 그 브라만 문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안 사람들은 그 아리안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서 점점점 그 세력을 넓혀갔다고 말하면서 그 바라문 경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도 아주 그것들을 다 그 산문이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같이 요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라는 그 수트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 견해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트라와 그 철학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트라는 어떠한 그 간략한 그 문학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주 그 문장도 짧고 짧은 그것이 그 경문학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다와 브라만과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만 특징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식이고 모레는 그 육파 철학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경전을 볼 때 외도의 그런 철학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좀 이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파 철학을 소개하고 난 후에 비로소 불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래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긴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그 뜻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뜻들을 그것도 많은데 그것을 다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나 불교와 특히나 밀교에 관해서 부처님의 경전들 그러한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어느 정도는 제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